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정회 시간 또 많은 생각하셨을 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정화 위원님. 네, 유정화 의원입니다. 앞서서 이기영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쑥 이제 다 훑어주셨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추가 질의하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의장실 환경 개선 공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좀 전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물이 샌다거나 시설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껴야 될 부분에서는 아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관리 용역비 중에서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있어요. 월 70만 원씩 해서 12개월. 네. 잠시만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그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면 좀 예.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2페이지입니다. 네, 이거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월 70만 원씩 해서 12개월 올라온 거 중간에 있습니다. 관리 용역비에서. 이게 지금 본회의장의 전자회의 표결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임위원실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우리 노트북 앞에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본회의장 전자의 투표하는 시스템이랑 예.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이 쓰는 시스템 동일한 겁니다. 예,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랬고 상건위에서도 그랬었는데 복한이 거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이 전자회의 시스템 사실 의사일정 안을 띄워놓는 용도로 쓰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은 표결 때문에 하는 예, 거고요. 예, 예. 예. 상임위원실에서 하냐고. 상임위원도 같은 그 계약을 거기랑 그 상임위원이랑 본회의장랑 같이 계약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임위원실에서 이것을 활용을 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 활용은 빈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 프로그램상을 쉽게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거면 예. 그것을 맞춰서 단가를 조정을 하든지 예. 그 비용을 주고서 나갈 거라면 예, 회의 예.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실에서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그 활용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전혀 활용 안 되고 의사일정 앞만 띄워놓는 모니터 용도면 그거 PPT로 띄워도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업체에다 확인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카드뉴스 등 SNS용 콘텐츠 제작 및 관리. 그다음에 일단 이거부터 SNS 카드 콘텐츠 제작 몇 건 정도 전년도 제작해서 업데이트 됐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SNS용 콘텐츠 제작은 매 월별로 저희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이렇게 게시할 것들을 이렇게 매월 회기 내용이나 뭐 이렇게 어떤 시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매월 이렇게 좀 결정을 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 몇 건 정도 하시나요? 이게 보통 한 10건 이상 뭐 이렇게 좀 여러 건이라서 매월 좀 다르고 그 주제도 좀 그 핵이나 뭐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홍보하는 영상 카드 뉴스나 뭐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요. 그 위에 소셜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이거랑은 다른 건가요? 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
그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조례 이슈를 이제 의원님들 해서 이제 조례에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하는 영상 제작하는 거고요. 이 SNS 관련해서 SNS는 홍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번에 이제 블로그까지 합해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도에는 93건 추진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올해도 같이 한 93건 정도 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례 이슈나 이런 내용들은 홍보라든지 예.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콘텐츠가 구성이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SNS용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슬라이드 형식으로 몇 장 넘어가고 끝인 상황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봤던 거는. 그러면 이 슬라이드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요즘엔 핸드폰 업로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용역 주시는 거죠. 예. 그 용역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서 콘텐츠 퀄리티라든지 이 홍보하는 내용에 대한 게 정확히 전달이 잘 되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비용 대비 3천만 원인데 비용 대비 네,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한 의견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주셨는데 그 위에 6페이지 법률 고문 수당이 있습니다. 법률 고문이 한 명이 추가가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지금 한 분이신데 네. 이제 내년도에 그 한 분을 더 추가로 위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될 일들이 이제 많이 있으면서 그 2명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입법 고문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네. 변호사 그 자격 지금 의회에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법률 고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나요? 계속 있나요? 이게 이제 그 법률 해석과 관련돼서 법률 자문을 많이 봤습니다. 이 조례 뭐 만들 때도 어떤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법률 수요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예. 네, 이기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저기 유정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법률 고문 수당에 대해서 법률 고문 증가 한 명이 2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소송을 관련돼서 이 증가가 된 게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렇죠? 저희 이제 예. 법률 자문을 받을 때 대부분 법률 자문이나 이런 걸 받으면 관공서나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소송 말고 이런 거 유권 해석을 받을 때는 어디에다 받습니까 원래? 만약 이런 자문이 없다라고 하면, 고문이 없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상위 기관에다가 이 유권 해석을 하는 게 기본적인 통례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은 법에 정해져 있는 문구를 해석을 함에 있어서 유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의견이 생기고 잘못 해석이 될 시에는 상위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나온 걸 갖고 만약에 적용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법적 소송을 하든 뭐하든. 근데 이 법률 고문은 민간 영역에 있는 법률 변호사들을 만약에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아까 얘기한 소송은 별개예요. 소송은. 근데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게 소송이 아니라 이 유권 해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못 받아버리면은 여러 민간 영역에서 많은 의견을 받아버리면 이견이 생겨버리면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가? 저도 지금 의문이 들어서 우리 유정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서 덧붙여서 보충 질의를 좀 제가 한 건데, 이게 고문을 둬가지고 효과적일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비춰봤을 때 왜 굳이 한 명이 더 생겼을까요? 그랬다고 우리가 많은 이 법률적인 유권 해석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소송도 아니고, 이게 왜 만들어진 증가된 부분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게 저희가 된 거죠? 이제 그 법률 고문은 이제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이 입법 과정 속에서 그 자문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법적인 부분에 좀 이렇게 좀 전문적인 부분을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이렇게 자문을 받는 형식인 거거든요. 입법 고문도 그쪽에 아니, 이제 입법은 별개고요. 예, 예. 그런 자문의 형태를 우리 이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의 이제 그 자문을 받는 형식인 거고요. 그게 이제 그 유권 해석 부분도 이제 보면은 뭐 그 관련된 상급 부서 관련된 기관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유권 해석해주고 이렇게 정리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많이 공백이 있고 그 공백을 이제 어떻게 메울 것인가의 부분에서 입법 고문이나 법률 고문들을 활용하는 거고 그 시에서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 법률 고문들을 이제 일단 업무 예, 추진 국장님 과정에서 많이 활용을 알겠습니다. 하고 무슨 있습니다. 의도인지 알고요. 이 2명으로 이제 1명이 늘어나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횟수가 많아가지고 한다라 그러면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거를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 앞으로 2명이 됐으면 이 2명이 어느 정도의 법률 자문을 받았는지를 그 데이터를 나중에 혹시 이게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필요했는데 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추후에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추후에 뭐 여기에 얼마나 역할을 할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뭐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뭐 한 가지 더 아까 보충 질의 드리자면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의료 관리기 임차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 설명서 2페이지에는 의료 관리기로 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청산에 비치된 혹시 의료 장비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건 좀 잘 챙겨 주시고 의료 관리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한 대당 지금 국내에 출시된 제품들 보면 많아야 5벌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혹은 다른 우리 직원분들이 사용을 할 때 한 벌을 돌리고 있고 혹은 2벌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돌아가고 있는 사이에 다른 분들도 이용을 한다거나 할 때는 현실적으로 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다시 중지를 시키고 넣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이게 제 시간에 제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지금 이제 세탁기처럼 코스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충분히 이렇게 검토는 해보진 않았는데 좀 이렇게 일부 운영을 하면서 더 용량 그 부분이나 운영 부분에 이렇게 좀 확대가 필요하면은 좀 더 추가하는 방향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확대나 있지 추가를 않을까. 한다고요? 그게 지금 이제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은 그런 방향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뭐 감안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늘린다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게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돌리는데 기본 40분, 45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전 시간에 일괄로 넣는다고 해도 의원님들이 총 18명 2대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뭐 유용하게 활용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 쓰고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검토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제가 볼 때 그 의장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 이제 더 의견을 주시겠지만 사실 우리 의회가 좀 오래됐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우리가 의회도 전에 벤치마킹을 많이 가봤지만 우리가 계속 새로운 시청사가 생기면 같이 간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 의회를 다 보여줄 수는 없어도 외부 손님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 조금은 좀 환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전에 우리 유승영 의장님이 이제 아끼는 의미에서인지 전혀 손을 안 대고
그냥 썼는데 요번에 의장님이 되면서 이제 우리도 모여서 보면서 아 이런 건 좀 고쳐야 되겠다는 말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나온 것 같은데 뭐 어떤 부분을 더 손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든 우리 평택시 의회의 의장실은 우리의 얼굴이기 때문에 조금은 외부 손님도 온다는 걸 생각을 해서 좀 환하고 좀 품위 있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무정전 이 부분은 이게 한번 설치하면은 옮겨갈 수도 없는 거라는데 그런가요? 지금 이제 시설 부분은 이제 사용하기는 이제 옮겨가서 사용하기는 어렵고 이제 배터리 부분은 이제 옮길 수 그러면 있는 이 걸로 저기 예, 송출은 돼 있는 거죠? 예 출장소에는 돼 돼 있습니다. 있고. 아무튼 우리도 의회가 공공기관인데 어떤 유사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한 번을 쓰던 10번을 쓰던 중요한 건 우리 의회나 시는 비상시를 대비해야 되고 그런 일이 끊기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들은 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합리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앞서 말한 것 같이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평택시 의회 예산이 별로 그렇게 충족지는 않잖아요. 뭐 이번에 뭐 964만 원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진짜 동결된 거나 마찬가지고 의회가 너무 오래돼서 진짜 이렇게 건물을 볼 때는 이게 진짜 평택시 의회가 맞아? 이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 너무 이렇게 노화된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사 갈 때는 이사 가더라도 손 보아서 우리가 있는 동안이라도 잘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잘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명세서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명세서 중에서 우리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그 이제 의회 일반 운영비 의정 홍보비가 있습니다. 6억 3,81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저는 이제 그 밑에 줄에 보면 의회 봉투 쇼핑백 제작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1년에 이게 2,000매를 제작을 하나요? 이게 2,000원짜리 2,000매 해가지고 뭐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작년 결산 때 이렇게 좀 봤더니 이게 예. 그 실제로는 이 400만 원보다 좀 더 초과돼서 이렇게 제작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 물품이나 뭐 이런 걸 나눠드리고 그럴 때 사용하는 거라서 예. 쇼핑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글쎄 쇼핑백은 꼭 필요하다고 봐서 저는 질의드리는 건데 쇼핑백이 이제 세로로 드는 큰 쇼핑백이 있어요. 큰 게 있어요. 그 서류 담기는 그게 너무 커요. 크고 그 전에는 그 세로보다 그 큰 거보다 그 반만은 쇼핑백 세로 끈다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백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저희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하거든요. 근데 상패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가로 이게 이제 그것뿐이 없더라고. 그래서 기왕이면 저는 쇼핑백을 하되 먼저 저희들이 서류를 잠깐씩 이렇게 담아 갖고 다니는 큰 쇼핑백은 굉장히 커요. 하지만 가로는 또 상패 들어가긴 좋지만 저희들이 서류가 잠깐 이렇게 이동할 때는 그게 좀 불편하더라. 그래서 다양한 쇼핑백 먼저 마냥 쓸 수 있는 쇼핑백을 좀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내년도 저기 할 때 반영을 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다음은 12페이지 명세서입니다. 12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연합장 제작이 있어요. 연합장 제작이 이제 이게 300만 원 우리가 예산이 있네요. 이 연합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8대 때부터 연합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연합장을 우리 의원들이 별로 안 써요.
그리고 요즘은 편지로도 별로 이렇게 안 붙이잖아요. 연합장을 만들어 주어도.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인터넷이나 뭐 이제 그 핸드폰에서 어플 다운 받아 가지고 저희가 연합장을 만드는데 이 연합장이 세로로 이렇게 길쭉해 가지고 보면 의원님들이 별로 그 연합장을 쓰질 않고 그냥 제작해서 쓰는데 이게 연합장 제작이 이게 꼭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요 연합장 제작 같은 경우에 또 의장님 명의로 해서 네. 연합장이 좀 제작되는 게 좀 있어서 네. 이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저희도 좀 그 전에 막 찾아- 수십 매씩 줬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요새 편지 안 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연합장 이게 제작이 지금 이 시대에도 좀 필요할까? 물론 이제 의장님 명의로는 이제 하면 되겠지만 저희는 SNS로 이렇게 전달하고 이러는 차라리 이런 거를 좀 의원님들한테는 제작을 좀 해주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네, 저희도 한번 다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연합장 이렇게 맨날 배부에서 인터넷으로 줘도 그 연합장을 저희들이 안 쓰게 되는데 그것도 제가 그때 홍보팀에 물어보니까 그것도 비용이 다 추가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은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의회비 해가지고 4억 5,900 4억 5,950만 원 정도가 이게 예상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우리 의원 국외 연수비 말고 그 밑에 보면 국가 공식 우호교류 행사 방문 여비 여기 2천만 원이 있어요. 2천만 원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우리가 그 우호도시 교류를 이렇게 맺잖아요. 맺을 때 의원들이 이게 1년에 이렇게 방문을 할 때 쓰는 비용인가요, 이게? 이게 이제 그 자체로 이렇게 그 우호교류 도시 방문하는 것도 있고 이제 시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 우호교류 도시만 가는 게 아니고 우호교류 어떤 차원에서 움직일 때 해외에 나가실 때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가 이제 시장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울란바토르라고 몽골을 이제 그 도서관 준공식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갔는데 우리 의회비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시의 예산으로 갔다고 저는 그때 얘기를 들어서 그럴 때에도 이 비용이 들어가는지. 예, 저희 의원님들 가는 비용은 여기에서 이 우호교류 요 국외여비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래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그 수행 경비가 또 이게 1,6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우리 직원들 가는 경비인가요? 이거는 같이 수행해서 가는 경비. 거기 우리 두 번째 우리 그 교류 사업 내실화 그 밑에 보면 우호교류 참석 수행 비서 경비가 1,6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직원이고 2천만 원 우리 의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는 이제 그 직원들 이제 수행차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직원에 대한 국외여비로 편성돼 있는 거고요. 이게 별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과연 1년에 2천만 원인데 과연 이렇게 교류를 맺을 때 우리 의원들이 몇 명씩 올해 같은 경우 몇 명 갔어요? 올해는 지금 뭐 우교류 맺은 데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국외, 가는 국외. 경우인데 이제 올해는 한 분 이제 다녀오신 걸로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많은 분이 이제 가지는 않으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경기도 의장 협의회나 경기도 의장 뭐 그 권역별 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그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설정돼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요. 이 경비 가지고 모자라진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뭐 요 근래에는 이게 뭐 모자르다는 상황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궁금 사항이라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 효율적이고 진짜 이렇게
능률적으로 이렇게 예산 배부에 나눠서 써야 되는 예산들이잖아요. 많지 않은 예산이니 그래서 요 적절하게 우리 운영회를 통해서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을 해서 좀 절감할 건 절감하고 좀 모자라다 싶으면 다음 연도에 다시 증액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고 우리 의회가 너무 가난해요 지금. 너무 가난하고 맨날 뭐 없다 뭐 없다 의원실에 뭐가 부탁해도 저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쓸 건 쓸 수 있는 좀 우리 이 의회 예산이 좀 윤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의정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위원님.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보충 질의식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 설명서 위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2페이지 산출 내역 별첨 자료에서도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료하고 의류가 이렇게 좀 오타가 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우리 의회에 지금 의료관리기는 혈압 재는 거 지금 하나 있는 거죠? 그럼 건강 쪽에 관련된 거는 혈압 측정하는 거. 알겠습니다. 의류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기영 의원님, 류정화 의원님 말씀 주셨고요. 일단 의원 직원 다 포함을 했었을 때 우리가 5-60명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대를 갖고 과연 그 운영을 할 때 얼만큼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용량의 문제. 그 한 대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4-5벌이 들어가지만 또 겨울철 부피에 따라 이제 2-3벌로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층 소통방, 1층에 이제 거기 커뮤니티 방이죠. 거기에도 이제 위치를 하겠지만은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중심적인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간입니다. 이것도 기기마다 이렇게 다르기는 하는데 급속으로 하면 2-30분은 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1시간은 잡아야 된다. 그 와중에서 이제 사용을 급하게 하실 분들이 있었을 때 이미 작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또 중단을 시켰다가 넣어서 다시 돌린다던가 아니면 또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여러 가지의 불편함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돌아봤을 때 과연 효율성에 있어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게 정말 적절한 것인가.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으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공공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그 시간대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서 약간 독점화될 수 있는 그런 반대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운영 시간이 보통 오전 9시에서 18시까지 되다 보니까 그 이외에 사용을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과연 얼만큼만이 우리가 그 횟수로 따졌을 때도 계산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좀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의장실 환경개선 공사도 저도 그냥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게 단순 디자인을 바꾸는 요소에 있어서는 예산 사용에 있어서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음이 안 돼서 업무에 정말 신경을 못 쓸 정도로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바람이 세게 들어와 가지고 그런 신체적으로 이제 좀 피해가 가는 부분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좀 설득이나 명분이 있겠지만은 정말 단순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히려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의원의 역할을 봤었을 때 과연 적절한 예산 사용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이따가 정의 시간에 논의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사무국에서도 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고려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예방람회 홍보관 운영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의무화는 아니잖아요. 모든 전국에 있는 그 지자체 의회들이 다 참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그 의회끼리의 교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는 보지만 일반 시민분들이 왔었을 때 과연 우리 시 의회가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산출적인 뭐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면은 저희가 하겠는데 지금 뭐 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홍보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뭐 아시다시피 우리 시 지금 세수 결손도 심하고 그리고 지금 긴축 재정이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내년 길게는 이제 내후년까지도 가야 될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기관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 이전과 함께 의회도 이전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 지금 연수로 따지면 2년 반 정도 남은 건가요? 2년 정도 남은 건가요? 지금 시에서 그 해당 부서에서는 내년 말까지는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어려운데 우리도 어려움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곳간이 지금 비어지고 있고 점차 이제 그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또한 동참해서 감수하고 인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가가 어려울 때 이제 기근이 있고 어려울 때 왕 또한 그거에 동참을 해서 같이 백성들과 함께 같이 그 고통을 감수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의회에서에 있어서는 우리도 그런 솔선수범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아까 저기 질의를 좀 빠뜨려가지고 그 명세서 12쪽에 맨 밑에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의회 홍보물 제작 비용이 뭐 500만 원씩 4번 해가지고 2천만 원이 이게 여기에 이제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그 2천만 원에서 우리 의회 그 홍보물 제작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12페이지 맨 밑에. 요 예. 예산은 우리 이제 그 외부에서 방문하는 이제 뭐 알아요. 예, 예. 그래서 하는데 지금 뭐 2천만 원 정도면은 그렇게 좀 뭐 넉넉치는 않지만은 그 필요한 만큼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게 이제 우리 의회에 찾아오는 외부 손님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비교견학이라든가 해외 출장을 갈 때도 가지고 가는 이게 그 홍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의회 홍보물 중에는 가지수가 제가 알기로는 우산하고 수건 세트가 있는 거 알고 그 찻스푼 세트가 있는 거로 알고 그다음에 소금 세트가 있는데 그 외에 또 있나요? 저희 그 기념품 세트는 네, 기념품, 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 그 때마다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가장 많이 이렇게
좀 활용되고 있는 기념품 종류고요. 지금 현재 그 가지고 있는 뭐 기념품만 해도 뭐 유기 수저 세트, 그다음에 그 전동 와인 오프너, 그다음에 명함 자개 명함 케이스, 천비향 화주 저희 지역에서 나는, 그다음에 타올 우산 세트, 뭐 이런 종류들을 지금 다 우리 평택시에서도 천비향을 준비하시나요? 지금 요거는 지금 저희가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현지 거기에 가지고 있다 필요할 때 저희가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평택시의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이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제가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금 세트가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평택시하고 소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제 이런 의아한 생각들도 시민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평택시에서 생산하는 어떤 그 토산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농산물 아니면 그 시혜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마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면 좋겠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소금도 물론 이제 소금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만든다고 뭐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좋은 물건, 상징적인 물건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해외 연수회 때 이렇게 전해드릴 때 그때도 좀 뭐라 그럴까? 낯부끄럽지 않은 선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이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꼭 평택시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그 뭐라고 홍보 물품을 좀 제작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우리 국장님.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좀 지적하시는 그 예. 말씀들이 많이 있는 있죠? 걸로 저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충분히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좀 이렇게 기념품의 종류 뭐 이렇게 좀 그 해외나 아니면 이제 찾아오더라도 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좀 그런 물품으로, 좀 만족스럽게 드릴 수 있는 물품으로 이렇게 좀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택시에 뭐 옛날에 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 가면 굉장히 특출나고 그 지자체만의 상징적인 그 물품들을 많이 우리가 주잖아요. 제천 같은데 우리 우호 맺었을 때도 가보세요. 제천을 상징할 수 있는 약초라든가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주는데, 우리는 뭐 하는 게 슈퍼고닉 뭐 쌀, 근데 쌀도 좋아요. 쌀 같은 것도 좋은데 그 쌀이 무겁잖아요. 그러면 철원 5대 그 5대 쌀로 만든 햇반 같은 것도 있고 5대 쌀 국수 같은 것도 양도 작으면서 예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도 그거를 좀 의회에서도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많은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그 세수 감소로 인해서 그 집행부와도 많은 소통을 하면서 긴축적인 재정을 진행하는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그 집행이 잘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의류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민 업무, 대관 업무를 좀 많이 하시는데, 뭐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뭐 대민 업무를 하다가 바로 대관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때문에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라는 좀 의견이 있으셨고, 또 사무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많은 직원들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게 우리는 이 예산 심사 이 핵심 원칙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예산 심사의 핵심 원칙은 투명성과 효율성, 형평성 이 세 가지 원칙이 중시돼야 돼요. 당연히 효율성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회자되는 거 요새 회자되는 거 많죠. 어디서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돈이면 내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이게 우리가 항상 우리 이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혈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항상 어디 행사장 가면 혈세 아껴서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이유든 저도 아까 저희 모두 발언할 때 당연히 필요성이야 뭐 어떤 의미를 대면 다 당연히 맞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긴축을 하고 그러다 세금으로 갖고 모든 긴축을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세입 부분이 있으면 세출은 당연히 맞춰서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는 우리 공공에서 당연히 해야 될 목적이고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의료요 관련 것만 해도 2대를 갖고 거기다 논다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아 고생하시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시민들이 100명이면 100명 있겠습니까? 다 손가락질하지. 시민들을 위한 설치를 한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시민들 오셔가지고 이거 쓰십시오. 그게 우리 공공에 있는 분들이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관련돼서는 이상입니다. 네, 이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이경 의원님 발언하셨으니까 이제 다른 의원님 발언하시는 것도 좀 잘 경청해 주시고 그 나머지 정해 시간에 의원님들끼리 소통할 때 그때 또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실 환경 개선 공사에서는 그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의장실 환경 개선 공사와 비슷한 공사가 전에 언제 정도 이루어졌었나요? 지금 최근에는 환경 개선 공사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추위 때문에 이제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뭐 그런 거는 했었는데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전에 그 의장님께서 이렇게 좀 최소로 이렇게 그 예산을 사용하자는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의장실에 손을 봐야 될 때는 많이 있었는데 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대는 걸 꺼려 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나 조명 부분도 이제 그런 측면인데요. 그때도 이제 뭐 이렇게 좀 이거는 앞으로 다음에는 이제 손을 좀 봐야 될 상황이 거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었고 이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의장실 개선은. 네. 그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만약에 단락이 되면 의회 전체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방송하는 그 공간만 단락이 되나 아니면 의회 전체가 다 단락이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조금 전체가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부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비한 거고요. 뭐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3년에 2회 정도 단락이 좀 됐었다라는 네, 말씀이신 지금 거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저희가 만약에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이제 저희가 청사를 이전했을 때 그 이전 시기와 맞춰서 이게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하고 나서 저희가 청사를 이전했을 때 이제 다시 회수해서 갈 수 있는 게 배터리 정도 된다고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배터리 정도만 이렇게 활용 가능한. 이런 부분은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는 저희가 참가를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회기하고 겹치는 바람에. 내년에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3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주년에 맞춰서 지방의회 박람회에 참여해서 우리 평택시를 좀 홍보할 필요는 있을까요? 지금 뭐 그런 방향인데 뭐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렇게 좀 깊게 생각은 해보진 않았지만은 이제 그런 의미와 또 이제 저희 여러 이렇게 시를 홍보할 만한 내용들을 결합시켜서 의회 활동뿐만이 아니고 뭐 이렇게 로컬 푸드 뭐 이런 부분 분야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이렇게 고민은 실무에서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의회도 30주년을 맞이하니까 이제 그 부분도 좀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리고 그 연합장 제작 같은 경우에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연합장을 이제 어떤 우편이나 종이 인쇄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그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이제 격을 갖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용도 말고 의원님들이 어떤 모바일이나 이런 거로 그 좀 사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네. 좀 더 검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전문가 자문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집행률이 그만큼 현저하게 떨어지면 이제 의회 사무국에서도 어떻게 높일지 좀 많은 고민을 하셨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책 지원 업무하고 좀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구하거나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책 지원관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의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에 대한 범위를 좀 벗어나서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제시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같이 운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좀 궁금하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 좀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의원님. 아까 그 이종원 위원장님께서 지방의회 박람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내년이 이제 시군통합 30주년이라고 하니까 저는 차라리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박람회를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내년에 5월달에 예정인 30주년 축제에 의회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의회 부스를 만들어서요. 30주년 예정이잖아요. 그때 가서 시민분들한테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입법 관련돼 가지고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 홍보성도 물론 중요도 하고요. 그 하신 의원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이 개선점을 좀 저희가 고쳤으면 또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작년에 이제 한번 그 신청을 해가지고 입법이 아니고 그 정책 고문 그거를 했었었는데 일단은 그 제가 의도한 대로 이게 결과가 나온 부분들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개선을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위원님. 네, 방금 김산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같은 방향인데요. 이제 이종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게 우리 그 지방의회 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대한 부분 저도 그 내용 공감하는 게 이 부스 운영을 하고 그 지방의회 박람회 그 장소를 꼭 찾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게 해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관심 있는 분들 관계자들만 솔직히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홍보 채널을 확대를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가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다른 시의회나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제 30주년 맞이해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버스 옆에 있는 광고 게시판, 그러니까 버스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거를 활용하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제 홍보를 활용을 해서 평택시 의회가 몇 주년이 됐고 이런 식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홍보 채널의 다각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택시청만 해도 사실은 이제 다른 곳에 또 하고 있잖아요. 5개 강금몰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의회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어쨌든 30주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뭔가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할 때 이럴 때는 좀 뭐 폭설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많았을 경우라든지 그런 뭐 위로의 차원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 행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일반적인 시민분들, 대중분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서 그 의회 홍보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네. 이관 의원님. 네. 우리 그 타 자치단체 비교 견학이 전년도에 올해나 그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지출이 됐죠 우리가? 전년도에 당초 2천만 원 잡았는데 올해 1,800으로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예산을 1,800으로 올렸을 때는 뭔가 좀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1,800으로 올린 거 아닌가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여비 부분 이제 삭감돼서 올라간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결산 대비 이렇게 좀 하면서 많은 잔액이 좀 많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좀 했는데 근데 전년도 그러니까 잔액이 얼마 정도 생긴 게 좀 궁금했어.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 아까 뭐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합장 문제는 의장님하고 일반 의원님들하고 연합장은 같은 사이즈, 같은 규격의 똑같은 모델인가요? 쉽게 말하면. 뭐 특히 의장님은 뭔가 좀 다르게 우리 연합장을 더 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의원들과 공통적으로 똑같이 제작이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뭐 다르지는 않은 걸로 지금 그 부수가 의원님들한테 1인당 몇 명씩 그게 배부가 되나요? 네, 의정팀장 이호경입니다. 그 연합장은 이게 연초에 실제 이용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샘플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걸로 의원님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그걸로 SNS 연합장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로 SNS 하지 말고 우리 지로 연합장 얘기하는 거예요. 지로는 이제 현재는 이제 의장님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기관장으로서. 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가 좀 조정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SNS 연합장도 이제 그 뭐 실제 그 몇 가지 그거도 좀 돈이 실제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원이 제작하고 이렇게까지는 여력은 안 되고요. 실제 이제 연합장 샘플들 그것들을 받아서 그 의원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걸로 해서 제작해서 그것도 이제 지불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저 모바일 연합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로 연합장을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실은 연합장을 이렇게 거의 안 보내는데 매년 연합장에 또 이렇게 보내시라고 가져오시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의장님은 뭐 굳이 또 이렇게 보내실
갖고 있고 또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장님 거 빼고로 나머지 의원님들 거의 하시질 않을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은 좀 금액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명분 자체, 항목 자체를 하나하나 줄여가는 게 중요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예산 절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빼 나간다는 것도 좀 시대에 맞게 우리가 지로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의회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